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 부과하겠다, 이거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국가들 역시도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관세 전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가 대선 공약 과정에서부터 입만 열면 관세로 미국을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 예. 이른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이 마가 프로젝트도 그 구현 가장 핵심 수단이 관세인데요. 드디어 이제 관세 폭탄을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바로 국경 이웃이고 동맹국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으로도요. 미국과 캐나다 또 멕시코 간에는 3국 FTA 동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나라 간에는 서로 관세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는 그런 이 지역 FTA 국가입니다만 그런 기존의 규정이나 관행 다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했다는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는 동맹이 아닌 어느 나라에도 확대될 수가 있고 또 기존의 FTA를 맺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도 얼마든지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멕시코와 또 캐나다, 중국의 3국에 대한 관세는 경제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펜타밀이라는 마약, 그다음에 이민자, 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비상사태가 생겼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관세는 언제든지 철회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순수한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관세 전쟁은 아직은 시작이 안 됐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중국 간에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말씀하신 대로 예. 바로 지금 보복을 중국, 캐나다는 일부 보복을 했고 또 멕시코는 이번 주말 내주 초에 대대적인 보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복을 하면 또 보복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당히 엄중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세 전쟁이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멕시코나 캐나다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피해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낮은 관세,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진출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멕시코의 생산 기준을 두고 거기서 우회 수출하는 것이 관세 면에서 훨씬 유리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장이 약 400개 이상이 됩니다. 전자제품, 뭐 자동차 제품, 섬유, 의류 제품, 캐나다 같은 곳에는 배터리 같은 제품도 거기서 공동 생산을 하거나 단독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데 25%를 관세를 때리면 이 관세라는 것은 미국 국경선을 넘는 그리고 생산지 위주로 체크해서 때리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주인이냐 아니냐 이것은 보지 않습니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25%를 때리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바로 수출할 때는 미국의 관세가 제로인데 25% 관세 좀 아껴보려고 그렇게 우회 수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그런 면에서 멕시코와 이 캐나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생산 기준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산 기지 얘기하시니까 사실 대만도 TSMC 굉장히 큰 파운드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큰 규모로 말했단 말이죠. 이 역시도 관세와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도 이걸 좀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요즘 백악관으로 젤렌스키도 불러서 혼도 내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끄는 예. 그런 외교적 갈등이 많은데 의외로 중국의 대만 TSMC라는 대만 반도체 회사의 CEO 웨이즈자라는 분을 불러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 훌륭한 나라다, 훌륭한 기업이다. 그러면서 트리멘드였어. 아주 엄청난 굉장히 좋은 딜이다 하면서 밝힌 내용이 대만의 TSMC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제1위입니다. 지금 반도체 기술도 이 중국의 대만의
TSMC가 단연 1등이에요. 이 회사가 무려 130조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야. 그것을 이제 공동으로 밝혔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웨이저자가 그 투자하는 시간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되기 전까지 4년 동안 130조, 1년치, 2년치, 3년, 4년치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밝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해외 기업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한꺼번에 투자하겠다는 것 처음이고 특히 대만의 TSMC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 우리는 엔비디아가 그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는 팹리스입니다. 예. 그러면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동안에선 대만에서 만들었어. 대만에 일자리를 늘려주고 그 반도체가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예, 예. 앞으로는 인공지능 칩,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은 전부 미국에서 만들 거야. 바로 그게 TSMC 미국의 현지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발빠르게 이제 사실 대만 TSMC도 현재 중국 대만에서도 충분하게 생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대폭 옮기는 것은 선제적으로 미국과 대만의 무역 마찰을 막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안보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대만을 침공하면 아주 엄청난 재앙을 받을 것이다. 뭐 간접적으로 대만을 안보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는 이런 강력한 신호를 냈거든요. 경제와 안보가 한 패키지로 움직이는 지금 냉엄한 국제 현실, 아주 엄중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안보랑 경제 둘 다 미국과 연관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잘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하는 헤게모니를 먼저 잡는 기술은 좀 빼앗겠지만 반드시 먼저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협력. 그런 면에서 사실 반도체에 관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협조 없이는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해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생산 기지를 40% 이상 중국에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협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미국이 미중 무역 마찰 속에서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는 주문이 왔을 때 지금 엔비디아 같은 데는 중국 수출 금지를 미국 정부가 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때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좀 여러 가지로 경우의 수를 잘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증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했거든요.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미국 뉴욕 증시 트럼프가 오면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고 실제로 취임 초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뉴욕 증시의 냉기, 아주 찬서리, 된서리를 좀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며칠째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 관세는 다른 나라를 향해서 때리는데 왜 미국 뉴욕 증시가 떨어지느냐? 이것은 관세라는 이 징벌이 사실은 우선 미국부터 먼저 때리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향해서 관세를 때렸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그 제품에 관세를 내는 사람은 미국의 소비자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이 더 커지고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이 관세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미국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단기적으로 미국은 좀 시원할 수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미국의 숨통을 틀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도 망하고 세계도 같이 망하는 엄청난 폭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1930년에 당시 대공황이 왔을 때도요. 미국에서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그 악명 높은 관세법을 만들었는데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평균 관세율 59%, 최고 400%를 때리는 그거였거든요. 그걸 때리고 나서 미국도 망하고 세계도 망하고 그래서 2차 대전까지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계가 지금 비상한 관심, 또 최악의 경우로까지 트럼프가 설마 가겠느냐는 그런 낙관론도 있고요. 협상용이다. 아니면 이게 상대방의 반대 반발을 불러서 결국 한판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경우도 가정하고 우리가 플랜 B, 플랜 C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지금 미국 주식 상황은 그런 것이고 우리 증시도 좀 지켜보자면 사실 미국과 연동되는 바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미국 예. 관세 전쟁은 한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국, 특히 이제 멕시코와 이 캐나다는 펜타닐 이민 문제 때문인데 보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목표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소해 보자는 것입니다.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때도 지금보다는 좀 덜했지만 관세 엄포, 관세 폭탄을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국의 줄어든 미국 수출, 그게 한국으로 온 측면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관세 전쟁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국에 나쁜 것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현명한 대처, 좀 입체적인 그런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게 한국을 꼭 집어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군사 지원도 많이 해주는 동맹국인데 예. 한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평균 무려 4배나 높게 받고 있다. 이렇게 국회 의회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와 한미 간에는요. 한미 FTA 때문에 약 95% 정도 품목은 서로가 관세 제로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4배라고 했는지 물론 어떤 특정한 품목을 집으면 4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는 우리 무역협회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짜뉴스, 잘못된 팩트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여금 오판을 하지 않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 미국 관세 부과의 최대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행사인 양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겉으로 공식적으로는 매우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불쾌하면서도 미국과 전쟁은 막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해보자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양회를 지적해 줬지 않습니까? 양회가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회하고 정치협상회의, 정협 이 2가지 회의인데 중국의 헌법상 이 국민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거든요. 여기서 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미국에 공격적으로 대항을 하자 또는 전략적으로 양보를 하자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양회가 일주일 정도 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기류로는 막 불쾌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이 중국에 부담이 안 된다면 들어주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조금 우세한데 예. 그러나 초기에 처음부터 미국에게 다 들어주면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요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면서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그 과정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따졌다가 나중에 종합 패키지로 해결하자 이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중국과 미국의 이런 관세 전쟁 그리고 그 뒷면에 사실은 AI 관련해서 뭐 반도체 이런 경쟁도 상당하고 딥시크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등하고 뭐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딥시크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제2의 딥시크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이 경제 면에서는요. 단순하게 무역 흑자를 어디가 보느냐, 적자를 보느냐 이 문제는 1차원적이고 그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최첨단 기술,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이런 대목은요. 그것 자체로도 수출입의 흑자냐 적자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예. 그것이 바로 안보, 무기로 바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지금 생사 결단하는 자세로 한쪽에서는 기술 절대 안 된다. 또 한쪽에서는 기술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우리가 양쪽에 많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잘못 대응하면 양쪽으로 다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다운로드가 우리나라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우회 접속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딥시크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이게 지금 미국도 막고 우리도 막았는데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우리 뭐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플레이 예, 예. 해서 통해 받는 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국제 컴퓨터 환경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데로 연결해서 제3국을 통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이제 현재로서 기술적으로 완전 차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용자들이 이 딥시크에 잘못 연결됐을 때 본인 정보가 바로 중국의 안보당국으로도 바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서 조금 조심하는 국민 전체가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욱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